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홈페이지 oneoped.com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리더십도 좋고 정치적 비전도 좋고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청렴결백하고 다 좋은데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 할 때랑 다르잖아요, 정치가. 비즈니스는 이제 제가 다 총괄적으로, 그것도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으로 다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정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뭐 그 전에 법무장관, 국무장관도 잘못 선택했고 처음에 말하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마찬가지고. 다 기득권 그리고 라이노드를 많이 임용했죠. 그리고 제프 세션스 아주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의 가장 큰 잘못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넣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앤서니 스칼라무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즈니스까지 팔았었잖아요. 몇억 달러로. 여기 팔고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열흘 만에 해고하고, 물론 뭐 본인이 트럼프가 직접 해고한 건 아니고 또 정신 나간 사람 한 명이죠.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잘라냈습니다. 그때 앤서니 스칼라무치를. 그걸 막았어야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 측근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루돌프 줄리아니도 중용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법무장관으로 임명 안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도 뽑지 않았고 전혀 엉뚱하게 마이크 펜스를 데려왔어요. 물론 뭐 그때는 마이크 펜스 티켓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그런 성향, 스타일을 보면은 좀 로열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측근들한테는 로열티, 충성심을 요구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잘못 고른 사람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사진 보이시죠? 스테파니 그리샴. 예, 스테파니 그리샴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전 백악관 대변인이었습니다. 예, 백악관 대변인 많이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사람들을 뽑은 것 같아요. 트럼프를 보면은 뭐 앤서니 스칼라무치도 솔직히 뭐 좀 이상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예, 스테파니 그리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도 이제 완전히 안티 트럼프 노선 탔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급진 좌파 중에 좌파, 아주 악랄한 좌파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다음 달 5일 출간되는 스테파니 그리샴 전 백악관 대변인 회고록,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의 백악관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라푼젤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발간한다고 그래요. 다음 주죠. 이 책을 보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성적인 발언 일삼고, 그 다음에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바람핀 거 놓고 멜라니아가 굉장히 분노했던 뭐 그런 뒷얘기들도 이 책에서 다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 출신들이 백악관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스테파니 그리샴.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람 얼굴만 봐도 좀 그런 느낌 주는데, 예, 그렇게 인상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이 그렇게 잘 못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책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주로 백악관에서 지내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근무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가 포르노스타 스토미 데니얼스하고 관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남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책에서 썼습니다. 일례로 멜라니아는 엄마, 아내, 퍼스트 레이디로서 집중하겠다면서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는 트윗 초안을 그리샴이 작성했을 때, 스테파니 그리샴이 작성했을 때 아내라는 그 와이프라는 단어를 빼도록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2018년 6월 텍사스 접경 지역 이민자 아동 수용 시설을 방문했을 때 I really don't care, do you? 이 재킷을 그 자라 브랜드의 이 녹색 재킷을 입었다가 논란을 빚은 사연도 소개했는데요. 자, 바로 이 재킷입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는 당시 트럼프의 그러니까 뭐 바람핀 스토리 그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 재킷을 입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테파니 그리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난 트럼프가 처음으로 멜라니아 여사를 백악관 집무실로 소환해서 욕설 섞인 고함을 내질렀다. 대신 트럼프는 이 재킷이 가짜뉴스에 관한 메시지였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멜라니아가 I really don't care 그 재킷을 입은 게 이제 가짜뉴스 뭐라고 보도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였다. 트럼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샴은 2019년 일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 언론을 의식했던 일화도 전했는데요. 트럼프가 푸틴한테 나는 몇 분간 당신에게 약간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것이다. 하지만 이거는 카메라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푸틴한테 좀 센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짜 뉴스들이 그때 러시아랑 내통한다. 푸틴한테 약한 모습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 내러티브를 보이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러시아랑 내통했던 거는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민주당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이고 악랄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송 초반에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이었고 정책도 올바랐고 그리고 추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스테이트 진영 언론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싫어했던 거죠. 또 2018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백악관 참모는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부시 가족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트럼프한테 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시 가문을 싫어하는 트럼프 반응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샴은 트럼프가 언론을 담당하는 젊은 여성한테도 집착해서 언론 행사 때 이 여성을 막 찾았다고 그럽니다. 어디 갔냐고. 예. 에어포스 1에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한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테파니 그리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여자하고 가깝게 지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다 하고 특히 이제 그리샴한테 제가 이거는 좀 최대한 스스로 편집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이제 트럼프 성기에 대해서 그리샴이 트럼프 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왜 한 국가 대통령의 성기를 그렇게 집착해서 보도하는지 글을 썼는지 말이죠. 그리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성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그리샴 남자친구였던 트럼프 참모한테 그리샴과 잠자리가 어떤지 물어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성기 사이즈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반박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토미 데니얼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성기가 뭐 작다는 식으로. 그리고 무슨 뭐 버선 얘기하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테파니 그리샴이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니까 트럼프가 불러서 반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오바마 전 정부하고 비교할 때 오바마 전 정부에서는 배신자들이 거의 없어요. 예. 물론 오바마 전 정부를 비판했던 뭐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
인물들이 있긴 합니다. 뭐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오바마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전에 이제 클린턴 때도 이제 모니카 루인스키 그런 스캔들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부의 적이 많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부의 적으로 이제 뭐 제프 세션스도 집어넣고요. 법무장관. 그다음에 뭐 스테파니 그리샴.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그 역시 내부의 적이 된 거죠. 트럼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크리스 크리스티도 이제 안티 트럼프 노선으로 슬슬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트럼프가 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경우는 배신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국무장관 자리 원했었죠. 저 같으면 좋습니다. 솔직히. 자,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 잠깐 할 텐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하겠다고 한 그 593명의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애리조나주 법의학 감사 끝났죠. 지난주.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럼블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디 로저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굉장히 정의로운 상원의원인데요. 웬디 로저스 의원이 50개 주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0개 주에서 법의학 감사. 법의학 감사 내용에서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들은 럼블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